지구과학 1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주차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봅시다. 대륙이동설, 알프레드 베게너 교수님의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에 4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4가지 증거. 4가지 증거 뭐였어요? 첫 번째, 뭐? 대서양. 양쪽 해안의 모양이 유사하다라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빙하 분포. 세 번째 뭐였어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 네 번째 뭐였어요? 화석 분포의 연속성.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뭐 다시 듣고 와야지 뭐. 그다음 멘틀 대류설. 멘틀이 대류에서 위에 있는 지각들이 움직인다라는 게 멘틀 대류설이었고요. 그다음에 해저 확장설. 해저가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 몇 가지? 3가지. 뭐 있었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그다음 뭐였어요?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지자기 분포가 대칭적이다. 대칭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 고지자기 분포의 대칭성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판구조론이란 뭐냐? 프린트 다 보고 계시죠? 프린트 2페이지 맨 위에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한 17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한다.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판이 상호작용한다. 판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엇갈리거나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맞죠? 자, 우리가 판구조론을 본격적으로 배우려면은 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구 내부 구조 이렇게 피자처럼 하나 그려보고, 자, 우리 지구의 겉껍질은 뭐예요? 지각. 맞지? 그 다음 뭐야 여기? 멘틀. 그 다음 뭐예요? 외핵. 그 다음 내핵.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구 반지름 약 몇 킬로? 지구 반지름 6,400km. 좀 상식이지 이 정도는. 아닌가? 그 다음에 지각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각은 대륙지각과 이게 PPT에서 빨간색 펜밖에 못 쓰나?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존재를 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대륙지각은 두께가 한 30에서 50km. 두께가. 그다음에 해양지각은 한 10km. 이 정도 돼요. 두께가. 그다음 멘틀의 깊이는 어디까지냐? 여기 얼마야? 2,900km. 외핵과 내핵의 경계 5,100km. 우리가 지구의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판이란 뭐냐? 판이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다. 멘틀은 사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이 있어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이렇게. 멘틀은 상부와 하부가 존재를 해. 사실 상부와 하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상부와 하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 700km 이 정도 돼요.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상부 멘틀 중에서도 최상부 있지. 여기 상부 멘틀 중에서도 최상부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해서 이거를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왜 여기까지 포함할까? 왜? 멘틀이 바로 빗금친 이 부분까지는 멘틀이 딱딱해. 멘틀이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지각과 이 상부 멘틀 일부를 합쳐가지고 딱딱한 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판 바로 밑에서는 멘틀이 말랑말랑해. 멘틀이 말랑말랑해서 움직이고 있어. 그 부분을 연약권이라 그래. 연약권. 다시 이 판은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일부인데요. 이 판은 그러면은 대륙 지각과 판을 합쳐서 부르는 대륙판이 있겠고, 해양 지각과 판을 합쳐서 부르는 해양판이 있겠지. 맞아요? 두 가지의 판이 존재해.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친 대륙판. 그 다음에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합친 해양판이 존재를 하는데, 두께가 그럼 좀 다르겠지. 두께가 조금 달라. 위에 써 있는데 대륙에서는 대륙판에서는 한 100에서 150km, 그리고 해양판은 약 60에서 70km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바로 밑에는 판 아래 유동성 고체, 움직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고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넌 찰흙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연약권이 존재하는데, 연약권의 깊이는 한 100에서 그러니까 판 바로 밑에서부터 한 400km까지. 100에서 한 400까지 이렇게 멘틀이 대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0에서 400km 부분에서 요래 대류를 하고 있다. 이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로 인하여 그 위에 있는 그 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의 핵심이지. 그림을 보면은 지각과 멘틀이 됐는데, 이 지각과 멘틀이 있는데, 멘틀은 사실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저기 밑까지 있는 거예요. 저기 밑에까지 있는 거고, 지각은 요만큼 있는 건데,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 거야. 이게 대륙 지각.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해양 지각일 텐데, 봐봐. 지각과 멘틀을 구분하는 요 경계를 누가 발견했냐면은 모로비치 아저씨가 발견을 해서 모호면이라 그래. 모호로비치 불연속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모호면 줄여서 모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호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지각 바로 밑에는 멘틀이 존재하는데,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존재하는 딱딱한 부분, 바로 이 부분까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런다? 판이라 그러는 거야. 판. 혹은 암석권 이렇게 얘기해도 암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서부터는 뭐가 있어? 연약권. 100에서 400까지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 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판의 종류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요. 대륙판은 좀 두꺼워. 한 100에서 15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한 70 정도 되는데, 보통 한 평균 잡아서 한 100km라고 해요. 판의 두께는 100km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성 암석을 한번 봅시다. 구성 암석이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은, 대륙판은 화강암질이야. 화강암 들어봤니? 화강암 밝은 암석인데, 그리고 입자가 좀 커.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판과, 그 다음에 현무암이 제주도에 많은 거, 까만 돌 구멍 뽕뽕뽕 뚫린 거,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양판, 이렇게 돼요. 구성 암석.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이다. 그 다음에 해양판은 현무암질 암석이다 라는 거야. 근데 밀도의 숫자는 기억할 필요 없어. 2.54 그리고 해양판 2.7 이렇게 되는데,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밀도는 누가 더 크냐? 해양판이 더 크다. 해양판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피가 있으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같은 부피당 질량을 따져보면은 해양판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웠지? 당연히 대륙판이 더 두꺼웠죠. 맞아요? 우리가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지진에 대해서 배울게요. 지진이란 뭐냐? 지진은 암석이 힘을 계속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계속 받다가 그 쌓이는 응력들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해. 지금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냐? 그게 지금 시간에 중요한 거거든. 봐봐,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를 진원이라 그래요. 진원. 지진의 근원이다. 지진의 근원 원자 써서 진원이라 그러고, 이 진원을 지표로 수직으로 올렸어. 그대로 올려서 이 지표면에 나타나는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진앙이라 그래. 진앙. 알겠죠? 진원과 진앙. 지진이 발생하는 근원 진원, 그리고 그것을 수직으로 올려서 표시한 요점을 진앙이라고 한다. 알겠죠? 진원과 진앙.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냐면은 진원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진원에 대한 깊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진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중발 지진, 그 다음에 신발 지진. 발음 잘해야 돼요. 신발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나누는데, 이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이 기준점이 바로 70km와 300km예요. 70km와 300km. 70km 이하인 진원 깊이가 70km 이하인 지진을 천발 지진, 그리고 진원 깊이가 300km 이상인 애들을 신발 지진이라 그러고, 그 끼인 애들을 중발 지진. 중발 지진은 그러니까 70부터 300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밑에가 이쪽 왼쪽 그림을 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나라고 했을 때, 가에서 판의 경계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판의 경계가 표시를 되는데, 이쪽이 태평양판, 그리고 여기가 유라시아판. 우리가 속해 있는 판은 유라시아판이에요. 지금 태평양판이 나 그림을 보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 이 판이 마찰되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쪽 부분은 진원 깊이가 얕죠. 얕아요. 그러면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이 파란색이 천발 지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원 깊이가 깊어지면은 300km 이상 되면은 뭐가 발생해?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가운데 낀 애들을 중발 지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원을 지표로 다 올려가지고 지표에다가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점이 막 이렇게 나타나겠지. 진앙이. 그게 바로 지금 가그림이야. 그게 지금 가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 그래. 섭입하고 있는데,
태평양판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천발 지진, 그리고 점점점 유라시아판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그럼 본격적으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어.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판의 경계는 봐봐, 이렇게 네모를 3개 그려보는 거야. 네모를 3개 그려봐요. 네모를 3개 그린 다음에 가운데에 선을 하나 그려봐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어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있어요.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다라고 하고요.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 그래요. 자, 먼저 보자.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는, 자, 판이 서로 멀어짐에 따라서 여기에서 새로운 마그마가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갈라지니까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마그마가 상승하는 거야.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요. 수렴형은 서로 가까워지니까 어느 한 개의 판이 다른 판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은 판이 없어지겠지. 판이 없어지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판의 생성도 그리고 판의 소멸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가는데 서로 긁으면서 지나가서 여기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야.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다.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다 라는 거야. 그런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져. 판과 판이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그래. 장력 발생. 그 다음에 양쪽으로 미는 힘. 수렴형 경계에서는 양쪽으로 미는 힘이 발생을 해요. 양쪽으로 누르는 힘. 그걸 뭐라 그래요? 횡압력이라 그래요. 횡압력. 들어봤니? 횡압력. 양쪽으로 누르는 힘. 횡압력 발생.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뭐 장력도 횡압력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냥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배워봅시다. 발산형 경계. 발산과 수렴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니? 수학 시간에? 아닌가? 무엇인가가 서로 이렇게 확 퍼지는 거를 발산이라고 그러고, 뭔가 모이는 것을 수렴이라고 그러잖아. 아무튼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빈칸 다 채우고 있죠, 너네? 프린트 빈칸. 자, 이렇게 판이 존재를 하는데, 밑에서 멘틀 대류가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판과 판이 그냥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두 판이 서로 멀어진다. 무슨 힘 발생? 장력 발생.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발생을 해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뭐라 그러지? 그렇다면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뭐가 있냐? 해령과 열곡이다. 해령과 열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해령과 열곡. 알겠죠? 보자. 밑에서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로 판이 멀어진대요. 판이 멀어지는데
여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만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요러한 지형이 생겨. 요러한 지형. 요렇게 위로 볼록한 지형이 생기는데 끝에 요렇게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요러한 지형. 요러한 지형을 해령이라 그래. 해령. 해령. 바다의 산맥. 이렇게 생각하면 산맥이지. 이렇게 쭉 3D로 연결하면은 요렇게 생긴 산이잖아. 산. 이렇게 생긴 산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해령, 바다에 있는 산맥. 그래서 해령이야.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그 령자가 산맥 그거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고 한다. 그 해령의 꼭대기에는 열곡이 존재한다. 열곡. 열자가 지금 열릴 열자거든. 그래서 열린 골짜기라는 거예요. 열린 골짜기. V자형 열곡. V자 모양으로 생겼죠. V자 열곡. V자 열곡이 존재한다. 해령과 열곡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판 혹은 새로운 지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일단 판이 움직이면은 무조건 지진이 나.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무조건 지진이 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진원을 따져봐봐. 진원을 따져보면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짐에 따라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짐에 따라서 진원이 여기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치? 진원 자체가 깊지가 않아요. 진원이 깊지가 않은 지진. 무슨 지진? 천발지진 발생합니다. 천발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활발. 당연하지.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로 분출하면 화산인 거예요.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로 분출하는 게 화산인데, 그럼 마그마가 상승해서 새로운 판이나 새로운 지각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활동 있는 거죠. 알겠어요? 천발지진과 화산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의 경계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배울 건데요. 여기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하냐, 그리고 화산활동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중에서 어떤 지진이 발생하냐,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있냐 없냐, 요걸 다 따져봐야 돼요.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 얕은 지진과 화산활동, 마그마가 상승해서 분출했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림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교과서 20쪽에 있는 그림. 그 그림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기다려봐봐. 대서양 중앙해령이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양판이 갈라지는 걸 따졌죠. 해양판. 지금 해양판에서만 따졌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은 없나요? 있어요.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 있어요. 어디? 대표적인 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아프리카 동쪽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 바로 이곳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천발지진 활발하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은 대서양이지. 지금 대서양에서 바닷물을 싹 뺀 거예요. 바닷물을 싹 빼니까 지금 산맥처럼 생긴 게 보이죠? 이게 바로 해령이에요. 해령. 바다에 있는 산맥. 그리고 그 산맥 꼭대기에, 해령 꼭대기에는 골짜기가 하나 보여요. 그치? 열린 골짜기 뭐였어요? V자 열곡. 그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 넘어가서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다라고 했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인데, 이 수렴형 경계를 두 가지로 쪼개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뉜다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나뉘게 되냐면은 일단은 판의 종류가 두 가지지. 뭐였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잖아. 그런데 대륙판은 두꺼워. 해양판은 좀 얇고. 그러면은 이 판과 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먼저 대륙. 그다음 해양 대륙. 해양 대륙은 대륙 해양과 같은 말이지. 그다음에 해양.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둘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두껍기 때문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충돌해.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충돌해. 그래서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충돌형 경계가 생기고요. 그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밀도가 누가 더 커요? 밀도는 해양판이 더 컸죠. 그러면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가 발생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섭입형 경계.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은 둘 다 밀도는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큰 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들어가게 돼. 두 개 다 얇잖아. 얇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은 섭입형 경계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라는 거야. 섭입형 경계부터 보자.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또는 해양판 아래로 들어간다. 침강이란 말 쓰죠. 해양판 아래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떠한 지형이 형성되나요? 어떠한 지형? 해구, 호상 열도, 습곡 산맥 형성. 해구, 호상 열도, 습곡 산맥 형성. 일단 해구는 뭐였어요? 바다의 깊은 구덩이, 깊고 깊은 구덩이를 해구라고 하고요. 호상 열도는 뭐냐면은 봐봐.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여기선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멘틀이 녹아. 어떠한 작용에 따라서 멘틀이 녹는단 말이지. 멘틀이 녹아서 위로 올라와. 근데 이거를 3D로 보면 저기 안에도 이렇게 다 멘틀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부터 다 녹은 멘틀 물질이 바로 마그마거든요. 그 마그마가 상승을 해요.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섬들을 만들어. 상승해서 섬들을 만들어. 그렇지? 섬을 만들어서 생기는 호 모양의 열도. 일본 열도를 보면은 호 뭔지 알죠? 호 모양의 열도를 만든단 말이죠. 일본 열도를 보면은 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호는 이렇게 생긴 게 호잖아. 호 모양의 열도를 만들어요. 그거를 호상 열도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습곡 산맥을 만들기도 해요. 습곡 산맥. 하나의 판이 다른 판을 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면서 다른 판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러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였어요? 무슨 지진이 발생을 하냐? 어떤 지진? 자,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모두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그마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마그마 상승해서 일본 열도 만들었네. 호상 열도 만들었네. 마그마 상승해서 호상 열도 만들었네. 그러니까 마그마의 상승이 있으니까 화산 활동도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 일본 해구가 대표적인 데다. 그러면은 수렴형 경계에서 두 번째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을 한다.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만나면서 거대한 습곡 산맥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데가 저기 히말라야. 인도 땅덩어리가 저기 유라시아판을 막 밀고 들어 올리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특징을 봐봐. 지진은 활발해. 지진은 어느 정도? 천발에서 중발까지. 이 지진은 활발한데 화산 활동이 드물어.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드물다라는 거죠. 화산 활동 거의 없다. 됐어요? 이게 바로 무슨 경계? 충돌형 경계다. 수렴형 경계에서
수렴형 경계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발생하는 경계, 충돌형 경계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다. 그러면서 지각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혹은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서로 지나가면서 마찰은 생기겠죠. 지나가면서 마찰은 생기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봐봐. 해령과 해령이 존재를 해. 해령과 해령이 존재를 해. 해령과 해령이 존재를 할 때 여기 위쪽 해령에서는 판이 요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해령에서는 판이 요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선생님 표시하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지금 판이 서로 엇갈리죠. 판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지나가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지형이 바로 변환단층이라는 거예요. 변환단층. 그런데 여기 위에서만 마찰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깊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지진 발생?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 마그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마그마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 없다라는 거죠.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화산 활동이 없다. 대표적인 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봐봐. 이게 지금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데 이 해령의 이름을 대서양 중앙해령이라 그래. 대서양 중앙해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 해령과 선생님 여기 봐봐. 여기. 자, 여기 해령이 있고요. 여기 밑에 해령이 있어.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이동하고요. 밑에 건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럼 이 동글뱅이 확대해 보면은 그림 봐봐. 자, 여기에 해령이 있고요. 여기에 해령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위쪽 해령에서는 판이 이동이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해령에서는 판의 이동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떡할 거야, 여기가 바로 뭐다? 변환 단층이다. 무슨 지진? 천발 지진 발생한다. 화산 활동 있다 없다? 없다. 마그마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바로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